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선입니다. 논술 천재 45강 미래를 준비하는 논술 공부, 오늘 마지막으로 논술 천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01쪽이고요. 논술 공부가 어떤 점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 혹은 이후에 논술 공부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논술 공부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목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숙지하면 할수록 논술 공부에 대한 부담보다는 논술 공부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이익들을 좀 더 명확하게 숙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건 상대에게 내 생각이나 어떤 마음을 정확히 전달한다라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매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한테 눈길을 주겠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썼는데 글이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럼 절대 좋은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미없는 책 안 읽죠. 재미없는 만화책 안 읽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논술이 아무리 딱딱하고 뭔가 조금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주제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혹은 인류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자꾸 읽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그냥 제시문에 해놓은 이야기들을 그냥 전달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건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그 고민한 결과를 용기 있게 제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진짜 강력하게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요거 조금 썼다 저거 조금 썼다 이렇게 찝쩍거리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확 들이미는, 그래서 명확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글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에게 어필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글이라는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소개팅에 가서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어떤 외모를 꾸미고 간다거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어떤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설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자기가 생각한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어떤 글을 쓰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해야 여러분들이 틀리게 쓰더라도 좋은 어떤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글을 쓰는 건 첫째, 애매모호한 글이 제일 안 좋아요. 둘째, 그 다음에 틀리지만 분명한 글, 그 다음에 명확하고 정답도 맞춘 글이 좋은 글이죠. 그래서 애매모호한 글은 절대 쓰지 맙시다. 자, 그래서 글 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들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는 거. 둘째, 제시문을 개념화하고 이론화할 수 있는가. 낯선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소화하고 개념화해서 이론화할 수 있는지, 즉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혹은 개념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토대로 셋째, 자기의 논리를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셋째가 논술에서 보는 전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논술은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용기 있게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고요. 답하는 과정에서 논제랑 제시문이 묻고자 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면 논술을 잘할 수 있다. 자, 논술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요즘에 4차 산업시대 AI가 등장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심각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자들이 러다이트 운동을 했죠. 왜 했죠? 기계들이 내 일자리를 뺏어가니까 기계를 부수는 운동들을 했단 말이야. 그죠? 그것이 지나고, 자, 육체 노동을 대신하는 기계가 등장한 게 뭘 만들었죠? 거대한 어떤 산업 문명, 즉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성장해 왔잖아요. 지금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육체 노동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노동을 대신하는 AI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제 학교에서 지식만 머릿속에 넣는 공부를 하는 건 미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해 보셔야 되고, 그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논술 공부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모든 지식과 정보가 이제는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인터넷에 몇 번만 클릭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종합하고 조율을 해서 새로운 컨텐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놓여 있다라는 걸 정확히 숙지를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미래를 대비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논술은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데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공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육체적인 발달이 아니라 정신적 발달을 추구하는 어떤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신적 발달은 크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한 세 단계로 나누는데요. 우리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달하느냐? 처음에 태어난 아이들은 세상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세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쭉 모읍니다. 지식과 정보를 차곡차곡 머릿속에 넣어두죠. 지식과 정보를 차곡차곡 머릿속에 넣어두는 걸 비유적으로 니체는 낙타라고 불렀어요. 낙타는 등에 혹이 있죠. 거기에 물을 넣어두잖아요. 영양분을 넣어두잖아요. 그러면서 낙타는 아주 순종적이 착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지식과 정보로 차곡차곡 넣어주는 낙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초중고를 나와서 이제 뭘 하는 거죠? 지식과 정보를 머릿속에 차곡차곡 넣는 낙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쌓아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기존의 지식이 틀린 것, 어떤 부분은 올바르다, 그르다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겠죠. 그러면 낙타에서 그 다음 단계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는 겁니다. 그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걸 니체는 무엇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냐면 사자라고 표현해요. 사자는 표현하죠. 그래서 으르렁거리는 소리 속에서 기존에 쌓아왔던 모든 질서와 규칙과 규범, 쌓아왔던 지식들을 어때요? 파괴해버립니다. 해체시켜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정 정도의 한 분야에서 단계를 이뤘으면 어때요? 사자가 되는 겁니다. 자, 논술 공부는 어떤 거냐? 낙타가 되는 단계에서 사자가 되는 이 단계에 있는 공부가 논술 공부예요. 수능은요? 수능은 낙타죠. 각종 지식과 정보, 즉 국어로 되어 있고 사탐으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고 뭐 수학으로 되어 있는 지식과 정보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숙지할 수 있는가가 수능에서 측정하는 시험이라면요. 논술은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치고받고 싸워서 자기의 논리를 구성해낼 수 있는지, 틀린 것과 맞는 것을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은 낙타에서 사자로 되는 그 과정에 있는 시험입니다. 자, 이제 사자까지 되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아이가 됩니다. 니체는 아이를 이제 맨 마지막 단계의 어떤 지적 성취, 어떤 정신적 성숙을 이룬 존재라고 규정을 하는데, 아이는 어때요? 여러분들 아이들 노는 거 보면 여러분들 어릴 때 기억해 보세요. 기존의 질서와 규칙에 얽매이지 않죠. 그리고 새로운 놀이의 규칙을 시시때때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이가 만들어낸 규칙, 규범, 질서는요, 기존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타가 되었다가 정신이 세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쫙 모으고, 틀린 것을 해체해서 다시 다 때려 부수고 난 사자가 된 다음에 이 사자는 다시 아이가 돼요. 새로운 걸 만들죠. 자기만의 어떤 세계를 창조합니다. 논술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단계를 거치는 걸 뜻해요. 여러분들이 AI가 등장하는 이 시대는요, 기존의 어떤 가치, 질서, 기존의 어떤 지적 체계들이 와해되는 시기입니다. 거기에 자기만의 어떤 기준, 자기만의 세계 혹은 자기만의 눈이 없이
여기를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왕좌왕하고 시키는 대로 하다가 나중에 보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에서 논술 시험이 점점 뭐 비중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절대 빠질 수 없는 이유가 학생부 종합 보면 구술 면접 시험이 논술 시험이랑 논술 문제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이 뭔가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뭔가 새로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극으로서의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입시 시스템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논술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논술이라는 이름이 사라질지언정 논술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어떤 능력, 뭐 논리적 사고력, 합리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차근차근 키워서 끝까지 이제 챙겨 나가신다면 앞으로 꼭 논술이 아니라 대학을 가서 혹은 사회에 나가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논술 공부를 뭐 저랑 차근차근 해 왔는데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들한테 뭔가 전달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하나하나 꼼꼼히 조금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조금 규칙적으로 그리고 단기간에 논술 천재 책을 쭉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 사고를 깊이 있고 단단하게 만드는 데 조금 기여할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조금 공부할 시간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단기간에 조금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조금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차근차근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공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어찌됐건 논술에서 좋은 결과가 있는 거고요. 이 이후에 논술 천재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를 연습할 수 있는 워크북에 대한 강의를 촬영할 거고요. 워크북에 대한 강의를 촬영하면서 동시에 이제 학생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들에 대한 강의를 조금 올릴 생각입니다. 그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논술 천재에 대한 강의는 대략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이나 의문 나는 부분들은 언제든 논법.com으로 질문 주시고요.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어지간하면 받습니다. 자, 이때까지 논술 천재 차근차근 따라오신 학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논술 천재 45강 미래를 준비하는 논술 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